이게 청명상화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6장이 하도 길어가지고 6장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죠. 여기는 아예 없고 여기도 사람이 없죠. 여기 다리 건너는 사람 조금 있어 보이는 거. 다음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 좀 있고. 청명상화도는 참고적으로 그 상, 하 그러니까 항하의 북쪽 그래서 개봉의 청명절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거래가 많던 때인데 이 동글뱅이 한 대를 보면 여기 기적의 모습이 하나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상인들과 낙타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낙타고요. 이게 지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동글뱅이 한구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태승 약국, 조태승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택단 송나라 때 장택단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귀족이 하인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최고 귀족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나온 최고 귀족인데 갓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 때 그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음 장 그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움직이는 청명상화도라고 상해 엑스포에서 2010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 전체를 도배를 한 움직이는 그 청명상화도의 이 갓 쓴 사람을 이렇게 쪼그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이지 않고. 네? 이게 중국 최고의 그림을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 청명상화도를 보면 그 연암 박지원이가 발문을 2번 썼어요. 발문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송나라 변경 같은 데가 없고 이게 다 송나라 때 만든 거는 다 없고 명나라 때 구영이 그린 게 있는데 하나 그리는데 10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15살부터 내가 본 게 8개를 봤는데 조선에서 본 거죠. 조선에서 8종이나 봤는데 15살부터 80년을 더하면 95세 때 작품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를 나한테 그 발문을 써달라고 갖고 온 게 너가 괘씸하다 이렇게 발문도 좀 무식하게 써준 게 이제 솔직하게 써진 게 박지원의 발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상부당이라는 사람이 무덤까지 청명상화도를 갖고 가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이적판서였는데 벼슬은 안 하고 이제 보통품 모으는데 그림 모으는 데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태까지 다 떨어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도로 갔다가 파는데 10분의 2, 3도 되지 않게 싸게 팔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문을 또 써준 거예요. 그건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청명상화도. 구영이 그린 게 많다 그랬잖아요. 구영이 언제 때 살았는데요? 명나라 때. 명나라? 박지원이 그때 발문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저기는 성으로 써준 정릴 때 남종화는 항상 그 옆에 이 그림이 진보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글 잘 쓰는 사람의 발문을 받아요. 아까 그 과거 소장한 사람이 에? 소장한 사람이 그렇죠. 돈 주고 받아. 술 사주고 선물 주고 발문 한번 써주십시오. 그래야 저기가 유명한 사람의 발문을 받으면 그림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 그럼 그게 박지원이 쓴 발문을 2번 썼다는 거예요. 연암집에 남인 게 있잖아요. 2번을 썼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9개 전부가 전부가 9개 전부가 가짜인데 전부 가짜인데 그나마도 그게 구영이라는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 사람 그 모사품도 아닐 거다. 왜냐면 15살서부터 그렸어도 하나 그리는데 10년 걸리는 저게 한 10m 정도 된 모양이에요. 지금 아까 저 얘기한 그림. 중국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 작품은 네, 중국- 청정상화도. 중국의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 있어요. 대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자기네들 보물로 진품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아니다 이지. 조선시대 때 이미 에? 박지원이가 다 일가를 해버린 거죠. 다 가짜다. 근데 그나마 가짜 중에서도 부영이라는 그 훌륭한 화가가 그렸으면 그건 가짜도 비싼 거다. 어? 부영이 그렸으면 진짜에 가까운 가짜다. 그 다음에 이제 허련의 이제 추사 김정호의 제자. 추사가 고소제라고 자기 호를 만들 정도로 그 소동파를 그 보물로 여겼는데 그 소동파가 그 해남도 있죠. 해남도에서 그 지낼 때에 그 초상화를 옹방강이라고 하는 청나라 최고의 지성인이 실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옹방강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로 수제자로 자기를 추사를 삼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그 소동파의 동파 입국도라는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추사가 먼저 한번 그렸어. 근데 추사가 아무래도 그 그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허접했는데 허련이 이제 추사의 그 그리는 거를 안쓰러워서 대신 한번 그려줬어요. 이것도 무사도인데 그 그림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 놈이 사갖고 있는데 이 동파 입국도는 그 여기 보면 장선인가 하는 스님이 다시 그린 거거든요. 그 허련의 그림을 다시 모사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지금 제일 허련의 작품에 근접하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모사되고, 요거는 직접 김정호를 허련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소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치, 허소치, 피. 그래서 완당 선생 해천 일립상. 이게 이제 제주에 기양 갔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추사의 기양지는 소동과와 같은 게 아니냐. 왜냐면 이 동파 입국도를 그릴 때 제주에서 원유년의 제인으로 해죽밥을 먹던 그분, 이게 이제 소동파를 얘기를 하거든요. 소동파의 그 마지막 그 기양지가 해남도고 그 전 기양지가 해주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어디냐면 동관이라고 하는 데예요. 동관위에 신천위에. 네. 해주가 거긴데 거기에서 이제 이 원운연의 소동파를 그 동파기도에서 찾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주도 농촌마을에서 때로 몰려 나오는 개들이 소동파를 2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도가 그 거기하고 가까운 데다. 비유? 실제로 충해양의 유배지가 여기였어요. 강동산 대양이 바로 해주였거든요. 근데 충해양이 누구냐면 공민왕의 동복형이에요. 그 동복형이 이제 엄마가 누구였냐면 그 남양홍 씨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충자 돌린 왕들이 계속 엄마가 먼 나라 공주였다가 처음으로 이제 후비로 남양홍 씨가 들어오면서
낳은 아들이 충해왕이고 그 다음이 공민왕이거든요. 동생이. 근데 이제 충해왕이 이 반원 세력을 규합하고 돈을 막 규합하는 와중에 이 도색질을 많이 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귀양을 보냅니다. 저기 해주로 귀양을 보내는데 그 해주가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나 송나라 시대 때나 전통적인 유배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가다가 이 충해왕이 이제 충선왕이 아까 그 나주나 전주에다가 그렇게 많이 뿌려놨듯이 그 끝까지 가지 않고 해주까지 가지 않고 악양에서 거의 그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독주를 마셨다고도 하고 귤을 먹고 죽었다고. 일단 악양에서 나주에서 바로 죽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상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그 정약전 형하고 자신하고 이제 한쪽은 강진으로 가고 한쪽은 해남으로 가는데 그 갈라선대가 그 기양지 갈라선대가 나주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노이 박람회입니다. 하노이 박람회는 2년도 11월하고 3년도 1월까지 했는데 1월 말까지. 여기 보면 교령이 나오고 태극이 나오죠. 태극이. 그리고 여기가 요새 그 유명한 나전치기입니다. 나전치기죠. 이게 도자기고. 베트남이 도자기로 유명한 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이게 이제 하노이 박람회를 실제로 아까 그 프랑땡이 아니라 플랑시가 합니다. 1대 3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하는데 이것을 유치를 하고 잘 치른 다음에 태극장 1등 태극장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이 제국으로 해서 모든 외국 사신들도 조선에 품위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프랑땡인데 2대 주 한국 프랑스 공사인데 얘도 이제 한국의 대신에 민간의 국장을 수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누구도 범접을 못한다고. 왜냐면 1, 2급이니까 당상관이 상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선은 이 연방이고 유엔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하러 오는 사신한테는 다 그 사신의 품격을 주는 거죠. 품위를. 그래서 이 플랑시 같은 경우에 이 베트남의 하노이를 처음으로 점령을 하면서 이게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오브 제주거든요. 제주가 이제 광동, 강서가 저는 다 제주라고 보는데 그게 그래서 그 이명 영주거든요. 영주가 제주인데 그 강릉 밑에는 다 옛날엔 제주였죠. 그래가지고 이 하노이를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게 청나라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다라는 것을 포스터로 제대로 밝히면서 그 태극장 수여를 받죠.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호치장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의 그 후남에 그 기생, 해화가 통역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이해하는 꽃이니까 통역관인데 그래서 이 통역관은 당연히 이 호남의 복례산하고 무릉도를 다 아는 거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해거가 그 통역관이에요? 네. 기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생이 통역관이에요. 생자는 선비라는 선비생자예요. 선비생자고 그 다음 끝이에요? 몇 장 남았는데? 나우스. 3장만 더 하면 돼요. 그 호춘향이는 월남의 회화인데 여기도 보면 기생인데 이 시집을 남겼거든요. 유양이라는.
근데 그 유한기에는 칠원율시와 칠원절구인 한시 작품이 31편, 그 다음에 찌놈시, 베트남어, 그러니까 양계 국어를 다 해야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찌놈시 작품이 28편, 그러니까 한시 작품이 더 많은 거죠. 이 사람 시에는. 지금도 베트남어는 이제 찌놈이라고 그러는데, 찌놈이 뭐냐면 자남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자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쯔 발음이 나고, 이게 남인데 놈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여류시인, 우리의 조선의 여류시인 최고가 허난설원이듯이 베트남의 여류시인의 최고는 호춘향이에요. 춘향이. 성씨가 호씨야. 호씨는 참고적으로 순임금의 자손이 호씨예요. 호씨하고 진씨가 있어요. 진씨. 얘는 그 남편이 진씨였어요. 근데 그 응우엔 왕조가 들어서면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지금 베트남도 우리 조선 연방국이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렇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좌우가 만리였으면 아래도 만리여야 되는데 사실 아래쪽으로는 삼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가 그 서안에서 장안에서 한 3,500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천리 귀향을 가면 대명령에 따라서 베트남까지는 그냥 가요. 다음.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삼한 부피여화도.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그림이냐면 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참고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남형제가 3명이 더 있는데 시의 신화가대라 그래가지고 희신이에요. 두 번째가 요신이에요. 세 번째가 순신이에요. 네 번째 이름은 뭘까요? 우신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다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희의 무덤은 가면은 어디에다가 만들어놨냐면 산동성에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북희 씨는 지금 전설적인 중국의 조상이라고,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전설의 핵심에는 용이 있어요. 용. 그래서 용하고 그 8개가 북희가 만들었다고 추중되는 핵심이거든요. 그 8개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8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다음 점. 그래서 복귀 8개도 이게 이제 우리 그림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채고 태극하고 팔기가. 네, 알아채고 딱 올렸다. 태극기가 잘못된 거야. 저렇게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건국감리 할 때 곤이 북서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건천동이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평양 북쪽, 그러니까 장안 북서쪽에 있는 게 건천동이고, 거기가 덕수고, 거기가 덕암이고, 거기가 영광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청일전쟁 후 일본에서 전리품 전시를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커버이지만 용 한 마리잖아요. 겨우. 어? 용은 기본이 2마리. 그러니까 대하 천장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복희 8개도를 태극기와 같이, 이게 황극이거든요. 황극은 홍범 우리 14조 광무제, 고종 광무제가 갑오 경장 때 홍범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홍범은 만든 사람이 기자예요. 그 홍범에서 가장 태평치세를 이루라고 하는 게 요 태극이에요.
태극에서 황극이라고 하는데 이 황극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권위를 세워야 천자국이 제대로 되고 세상이 태평하다. 그래서 이 도끼까지 그 끌어올리는 거는 이 그림의 그 소유권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하고 행동을 취하는 거하고 우리 조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심하게 치면 황구역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따져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외국에서 댓글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봤어요.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냐. 잘못된 거. 그런 시비를 거는 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이 태극기 하나로도 다 철학적으로 뭉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의 그림도 용의 그림 하나 갖고는 제후국의 그림밖에 안 된다는 게 주례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